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올해 11월에 12,000가구 분양에 대한 물꼬를 드디어 트게 됐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둔촌주공은 경매로 넘어갈 거라는 정말 최악의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지난 7월 29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그리고 정상화위원회가 사업 재개를 위한 서명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다시 돌입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일단 현재 조합이 거의 신임을 완전히 잃은 터라 사업 재개에 대한 업무를 정상화위원회에 모든 걸 위임하고 총회 개최와 공사 재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도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장의 역할이 거의 중지가 된 상황에서 현재 실제적인 사업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는 주체는 바로 직무대행체제죠. 한마디로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제일 중요한 일은 기존의 조합을 완전히 해산, 새롭게 조합 집행부를 꾸리는 일일 겁니다. 헤드가 상실이 되어버린 둔촌주공이 거의 식물 상태에서 즉각 손발이 움직이기에는 불가능. 죽어가던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헤드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정말 경매 위기설까지 파다했던 둔촌주공 조합의 벼랑 끝 전술이 결국 모든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입주권까지도 휴지 조각이 되게 할 정도로 큰 위기에 빠뜨렸었죠. 일단 아무리 테이블 위에 앉아서 서로 간의 협상을 끌어내려 해도 조합 쪽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이게 타결이 아니라 위기만 계속해서 자초해 왔었기 때문에 둔촌주공 조합 내에서도 하루빨리 새로운 조합 임원진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는 바로 시공단, 둔촌주공 재건축을 맡은 건설사들이죠. 여기하고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길 낭떠러지가 될 겁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조합에 대한 타성적인 법적 공방의 예고는 충분히 시행사가 말로만 엄포를 놓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둔촌주공 조합원들도 온몸으로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최악의 협상 결렬을 통해서 더욱 커졌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인진 몰라도 이번 협의에 대한 서명을 하는 장소에 사업 시공단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죠. 그만큼 둔촌주공조합이 이제 모든 걸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겁니다. 시공단 입장에선 지난주에 8월 23일까지 둔촌주공조합이 7천억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대위변제, 빚을 대신 갚아서라도 둔촌주공 사업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의 초급강에 가까운 선전포고를 한 상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이죠. 일단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라는 건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협상의 단계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이라는 파국의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걸 둔촌주공조합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걸까요? 이 정도로 생난리를 쳐가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사업권을 가지고 파상적인 공수를 주고받았었는데요.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누가 돈 문제 때문에 자기 권리 뺏기고 싶겠습니까? 시공단의 대위변제 발언이 그냥 둔촌주공의 핵폭탄이 된 거죠. 이렇게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존 조합의 입장을 철회, 시공단의 사업 재개를 위한 모든 과정에 전적인 협조를 해주기로 하면서 시공단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죠. 결국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이후 정상화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조합 집행부는 강동구에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아마도 사퇴서 처리가 되기도 전에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정상화되는 데에만 거의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고 동시에 멈춰서버린 공사 과정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선 인력과 자재 부분에서도 다시 풀가동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둔촌주공은 착공이 시작되고 층수가 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리가 났었던 터라 공사 재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가 관련 분쟁, 그러니까 둔촌주공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에 들어가는 상간의 지분 쪼개기, 다시 말하자면 상가 한 개당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전체 대략 300실 규모인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지분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쪼개진 지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웃돈이 붙어가면서 거래가 됐었겠죠.
법적으로는 이렇게 지분이 여러 명으로 쪼개져 있어도 상가 한 개당 소유권자는 한 명으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상가가 실제로 입주하게 되면 상가 한 개당 붙어있는 지분권자가 그 공간을 칸막이든 커튼이든 쳐서 독립공간을 확보, 다른 형태로 세를 줄 수 있는 건 막지를 못합니다. 이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무상 지분율이라 해서 새로운 상가를 받을 때 조금 더 넓은 평수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이걸 270%까지 넓히려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기존 190%로 계약했던 사업관리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땅 따먹기를 하려 한 거죠. 열받은 사업관리회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즉각 유치권을 행사, 건물을 아예 접수해버리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린 게 둔촌주공 공사 재개를 막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둔촌주공은 어떻게 해서든 자체 파이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으려고 진짜 건국 이래 최대의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러니 사태가 눈사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고요. 진짜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그냥 다음 달 7천억에 대한 금융 변제 문제로 한 번에 12,000가구가 경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게임이 끝날 뻔했는데 고비를 넘었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가 유치권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도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정상화위원회에서 기존 상가 관련 협의 사항은 모조리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명확하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상가 분쟁 문제만 해결돼도 그냥 11월부터는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8월에 있을 7천억 금융비용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연장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야 이런 그림도 잘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아무튼 청약자 입장에선 차분하게 관망하면서 지금 같은 시기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인데 최대한 분상제 적용 가격표를 달고 있는 아파트 집중하시면서 둔촌주공같이 5,000세대에 가까운 일반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도 참조하시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길을 꿋꿋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올해 11월에 둔촌주공이 전격 분양에 나설 수도 있는 일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일반 분양은 내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둔촌주공 11월 12,000가구 분양 물고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이 다시 사업 재개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부디 새로운 집행부를 통해서 무너져가던 사업이 재개, 서울의 본물 같은 공급의 시작점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 소식이 들려서 청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에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브라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